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들의 행복한 묘생을 응원하는 고양이 백과사전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큰맘 먹고 장만해준 최신형 정수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이 싱크대나 화장실 바닥에 고인 물을 찹찹 핥아먹는 우리 냥이. 쟤는 왜 저럴까? 혹시 우리 애 고장났나? 싶으셨죠? 그저 귀여운 양아치 짓이라고 웃어넘기셨나요? 하지만 집사님, 그 행동이 어쩌면 우리 냥이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양이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고양이 음수량에 대해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냥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 신부전을 예방하는 최고의 집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우리 집 물 안 마시는 똥고양이 이름 한 번씩 외치고 가실까요? 저희 집 사고 뭉치는 먼지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물 마시기에 까다로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해답은 바로 녀석들의 DNA에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의 조상은 원래 물이 귀한 사막에서 살던 리비아 살쾡이에요. 이 친구들은 물을 직접 마시기보다는 주로 사냥한 쥐나 작은 동물의 혈액, 체액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데 익숙해졌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겁니다. 목마르면 알아서 마시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 냥이들은 몸의 수분이칠 0%에서 8%나 부족해져 탈수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 집고양이들, 특히 건사료를 주식으로 하는 아이들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이기 쉽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닌 안락한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냥이들의 몸은 여전히 사막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냥이에게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용이 아니에요. 고양이의 몸에서 물은 그야말로 생명의 순환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첫째, 물은 혈액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이 택배 배송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죠. 둘째, 물은 천을 조절하는 에어컨 같은 존재예요. 고양이는 사람처럼 땀을 흘려 천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정상 천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훨씬 커지겠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입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신장이 바로 이 독소를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이때 물이 충분해야만 이 정수기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독소를 콸콸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느라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집사님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질병, 고양이 만성 신부전씨 KD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고양이 신부전은 고양이 사망 원인 1에서 이 위를 다투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만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 기능으로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장기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신장 기능이 75%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애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신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다음, 다뇨, 체중 감소, 구토, 식욕 부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신부전은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음수량 관리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만이 우리 냥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고양이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아서 마시겠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집사님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체중 1kg당 하루에 약 40ml부터 60ml까지의 수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냥이의 체중이 5kg이라면 하루에 최소 200ml에서 최대 300m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종이컵 하나가 약 180ml 정도 되니까 5kg 고양이는 하루에 종이컵으로 약 1.5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셈이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수분량은 단순히 물그릇의 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료에 포함된 수분까지 모두 합친 양입니다. 만약 주식으로 건사료를 먹는다면 사료 자체의 수분 함량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체중 1kg당 50ml, 즉 5kg 고양이라면 250ml의 물을 별도로 마셔줘야 해요. 반면 수분 함량이 75% 이상인 습식 사료나 주식캔을 먹는다면 식사를 통해 이미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직접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훨씬 줄어들겠죠. 지금 바로 우리 냥이의 몸무게를 재고 주식이 건사료인지 습식사료인지 확인해서 하루 목표 음수량을 정해보세요. 이게 바로 수호집사의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 냥이의 하루 목표 음수량을 계산했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마시는지를 체크해봐야겠죠. 눈대중으로는 절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계량컵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물그릇에 물을 채워줄 때 정확하게 계량컵으로 양을 재서 부어주세요. 예를 들어 500ml를 부어주었다고 기록해두는 거죠.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 물그릇에 남은 물의 양을 다시 계량컵으로 재는 겁니다. 만약 300ml가 남았다면 우리 냥이는 하루 동안 200ml의 물을 마신 셈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을 며칠간 반복해서 평균치를 내보면 우리 냥이의 하루 평균 음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묘 가정이라서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알기 어렵다면 각 고양이의 동선에 맞춰 개인 물그릇을 여러 개 놔두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을 체크하거나 조금 더 투자해서 스마트 정수기처럼 음수량을 체크해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냥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냥이의 소변 색깔이나 횟수와 함께 음수량을 꾸준히 기록하는 건강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훗날 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집사님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바로 잘못된 물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그릇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고양이에게 물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식수원이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플라스틱 물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지만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기 쉽고 그 틈에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게다가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가 예민한 고양이의 후각을 자극해서 물 마시기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고양이들은 플라스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턱에 여드름, 일명 턱드름이 생기기도 하죠. 또한 너무 작고 깊은 물그릇은 고양이가 물을 마실 때 수염이 그릇 양쪽에 닿아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걸 수염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예민한 고양이들은 이 느낌이 싫어서 물 마시기를 피하기도 해요. 가장 이상적인 물그릇은 넓고 얕으며 세척이 쉽고 냄새가 배지 않는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냥이의 물그릇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냥이가 싫어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물그릇은 아니었나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잘못된 위치에 물그릇을 놓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밥그릇 바로 옆에 물그릇을 나란히 두고 계신가요? 혹은 화장실 근처에 물그릇을 두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냥이에게 밥 먹는 곳에서 물 마시고 화장실 옆에서 식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밥 먹는 식탁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면 밥맛이 뚝 떨어지겠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의 야생 습성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사냥한 먹잇감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식사하는 장소와 물을 마시는 장소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본능이 있습니다. 밥그릇 바로 옆에 있는 물그릇은 냥이에게 신선하지 않은 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사료 찌꺼기가 튀어서 물을 오염시키기도 쉽고요. 화장실 근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신의 배변 냄새가 나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고양이는 없습니다. 물그릇의 최적의 장소는 조용하고 깨끗하며 냥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동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거실 한쪽 구석이나 캣타워 근처처럼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에 놓아주세요. 사냥터 밥그릇과 식수원 물그릇은 분리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음수량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 신선하지 않은 물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냥이들은 살아있는 신선도 감별사입니다. 고여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것도 물이 오염되지 않았고 신선하다는 본능적인 판단 때문이죠. 하루 종일 그릇에 담겨 미지근해지고 공기 중에 먼지나 냥이의 털이 둥둥 떠다니는 물을 과연 마시고 싶을까요? 어제 받아놓은 물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물그릇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새로운 물로 갈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을 갈아줄 때는 그냥 물만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제 없이 흐르는 물에 그릇 안쪽에 미끈거리는 물때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물때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바이오 필름이거든요. 만약 집사님이 하루 종일 집을 비워서 물을 자주 갈아주기 어렵다면 고양이 정수기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는 물을 계속 순환시키고 필터로 불순물을 걸러주기 때문에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죠. 물론 정수기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분해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냥이를 위한 작은 부지런함이 냥이의 신장을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물그릇도 바꿔보고 위치도 옮겨보고 매일 신선한 물로 갈아주는데도 여전히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냥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에겐 고양이 정수기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양이 정수기는 흐르는 물을 만들어 냥이들의 사냥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효과적인 아이템이에요.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움직임은 냥이들에게 이건 신선하고 안전한 물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죠.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정수기가 있어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형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형태, 조용히 물이 솟아나는 형태 등 우리 냥이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수기를 고를 때 몇 가지 체크할 점이 있어요. 첫째, 세척이 간편한가? 구조가 복잡하면 구석구석 닦기 어려워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터 소음이 적은가? 소리에 예민한 냥이들은 모터 소리 때문에 정수기 근처에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재질은 안전한가? BPA, 프리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도자기 재질의 제품이 좋습니다. 처음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냥이가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낯선 물건에 대한 경계심일 수 있으니 기존 물그릇과 함께 며칠간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 냥이도 처음엔 정수기를 앞발로 툭툭 치며 물장난만 치더니 일주일쯤 지나니 세상 편한 자세로 물을 마시더라고요. 정수기까지 동원했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냥님 맞춤형 물맛 서비스입니다. 맹물에 약간의 맛과 향을 첨가해서 냥이의 음수량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닭가슴살 육수입니다. 염분 없이 닭가슴살을 푹 삶은 뒤 그 육수를 식혀서 물에 소량 섞어주는 거예요. 고소한 닭고기 향이 냥이의 식욕과 음수 욕구를 동시에 자극하는 마법의 레시피죠. 닭가슴살 외에도 멸치나 황태를 염분 없이 우려낸 물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 사람 음식처럼 소금이나 다른 조미료를 절대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한 고양이에게 염분은 독이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고양이용 간식인 추르나 동결건조 간식 파우더를 물에 아주 소량 타서 추르워터, 간식워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고양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하지만 간식을 너무 많이 타주면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말 물을 안 마실 때 특식 개념으로 가끔씩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물그릇에 고양이용 캣닙이나 맛다따비 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냥이가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할지 오늘부터 냥물리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음수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주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습식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10% 미만이라 식사를 통해서는 수분을 거의 섭취할 수 없어요. 반면 주식캔이나 파우치 같은 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이 무려 75%부터 85%까지에 달합니다. 5kg 고양이가 하루에 160g짜리 주식캔 2개를 먹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캔 하나의 수분 함량을 80%로 잡으면 캔 하나당 약 128g의 수분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하루 2캔이면 무려 256g, 즉 256ml의 수분을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하루 목표 음수량 200ml부터 300ml까지를 거의 다 채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건사료를 먹으면서 이 정도의 수분을 따로 섭취하려면 냥이도 집사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습식 사료는 음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높은 육류 단백질 함량과 낮은 탄수화물 함량으로 고양이의 생리학적 특성에도 더 잘 맞는 식단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한 노령묘나 구내염이 있는 고양이에게도 좋죠. 물론 비용이 건사료보다 비싸고
개봉 후 보관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 냥이의 평생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요? 와, 습식 사료가 그렇게 좋다니 당장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집사님들, 잠깐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입맛 까다로운 냥님이라는 변수죠. 평생 바삭한 건사료만 먹어온 고양이에게 갑자기 낯선 식감의 습식 사료를 들이밀면 이게 뭐냥, 집사 너나 먹어라 하고 앞발로 모래 덮는 신용을 하며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료를 바꿀 때는 아주 천천히, 냥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이걸 사료 환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먹던 건사료에 습식 사료를 손톱만큼만 섞어서 줘보세요. 냥이가 거부감 없이 잘 먹는다면 며칠에 걸쳐 습식 사료의 비율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9대 1에서 8대 2, 7대 3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의 인내심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냥이가 특정 비율에서 거부감을 보인다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다양한 브랜드와 맛 닭고기, 생선, 토끼고기 등의 습식 사료를 테스트해보면서 우리 냥이의 최애 맛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호성 테스트용으로 소량 포장된 샘플을 활용해보세요. 냥이의 입맛을 바꾸는 것은 마치 밀당과도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성공의 열매는 아주 달콤할 겁니다. 음수량을 체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탈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아픈 것을 숨기는 데 도사라서 집사님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심각한 탈수 상태를 놓칠 수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탈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탄력도 테스트예요. 냥이의 목덜미나 등 쪽의 피부를 가볍게 잡았다가 놓아보세요.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한 고양이는 피부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탈수가 진행된 고양이는 피부가 천천히 돌아가거나 심한 경우 잡았던 모양 그대로 한동안 남아있기도 해요. 텐트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킨 텐팅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잇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냥이의 잇몸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떼어보세요. 정상이라면 하얗게 변했던 부분이 1초에서 2초 안에 원래의 분홍빛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거나 잇몸이 끈적끈적하고 말라있다면 탈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눈이 퀭하게 들어가 보이거나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고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도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단순한 갈증 상태가 아닐 수 있으니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운동과 음수량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천이 올라가고 가볍게 숨을 헐떡이면서 자연스럽게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움직임이 없는 고양이는 에너지 소모가 적어 식욕도 물에 대한 욕구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은 음수량을 늘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분씩 2번, 낚싯대나 레이저 포인터 같은 장난감을 이용해서 냥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해주세요. 우다다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뒹굴게 만들어주는 거죠. 놀이가 끝난 후에는 칭찬과 함께 신선한 물그릇을 대령해주세요. 아마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놀이를 통해 음수량을 늘리는 것은
비만 예방,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집사와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냥놀이, 이 끝나면 목을 축인다. 이 야생의 공식을 우리 집 냥이에게도 적용시켜 주세요. 냥이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신장까지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집에 물그릇을 딱 하나만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물그릇을 여러 개 더 준비해 주세요. 일명 다다익선 물그릇 전략입니다.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라 자신의 주된 활동 방역 내에 중요한 자원 음식, 물, 화장실, 잠자리, 이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그릇이 밥그릇 옆에 딱 하나만 있다면 냥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장소로 이동해야만 하죠. 만약 냥이가 2층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물그릇이 1층 주방에만 있다면? 내려가기 귀찮다. 그냥 나중에 마시지 뭐 하고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절이 좋지 않은 노령묘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냥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머무는 장소 곳곳에 물그릇을 놓아주는 거예요. 캣타워 옆, 창가 소파 밑, 침실 구석, 심지어는 집사님이 일하는 책상 옆에도요. 이렇게 하면 냥이가 어디에 있든 고개만 돌리면 물을 마실 수 있는 편리한 음수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에도 물이 있네 하면서 지나가다 한 모금, 자다 일어나서 한 모금씩 마시게 되는 거죠. 물그릇의 재질이나 모양을 각각 다르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냥이는 넓은 유리그릇을, 어떤 냥이는 깊은 머그컵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냥이에게 물 마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제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집사의 디테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물을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관리된 수돗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정수 처리 과정이 매우 엄격해서 사람이 마셔도 안전한 수준입니다. 고양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수돗물에 포함된 미네랄이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부 미네랄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죠. 다만 수돗물 특유의 소독약 냄새, 염소 냄새에 예민한 고양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열린 용기에 두어 염소 성분을 날려보내거나 브리타 같은 간이 정수기로 한번 걸러서 급여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어떨까요? 사람이 마시는 생수, 특히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경수, 하드워터판은 장기적으로 급여할 경우 미네랄 과잉으로 요로계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면 미네랄 함량이 낮은 연수, 소프트워터를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정수기 물은 필터를 통해 불순물과 냄새를 걸러주기 때문에 고양이의 기호성을 높이는 데는 좋지만 일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내어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물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과 신선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듯 고양이도 7살이 넘어가면 노령묘 시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노령묘에게 음수량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젊은 고양이들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노령묘들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관절염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져 물 마시러 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다다익선 물그릇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냥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턱이 낮고 넓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후각과 미각도 둔해져 물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워요. 맹물보다는 닭가슴살, 육수나 무염 황태 육수를 물에 조금 섞어주어 후각을 자극하고 기호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역시 건사료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수분 함량이 높은 습식 사료 위주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식사량이 줄었다면 주사기를 이용해 입가에 물을 조금씩 묻혀주거나 수분 함량이 높은 영양식을 급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6개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수치를 체크하고 수의사와 상담하여 우리 냥이에게 맞는 음수량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냥이의 시간은 우리보다 빨리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혹시 냥이가 자기 물그릇은 놔두고 집사님의 물컵에 담긴 물을 탐내는 모습을 본 적 없으신가요? 컵에 머리를 들이밀고 찹찹물을 훔쳐 마시는 모습. 정말 귀엽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러는 걸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안전 확인의 심리입니다. 고양이는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 무리의 우두머리 집사가 마시는 물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사가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 물은 독이 없구나. 신선한 물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따라 마시는 거죠. 둘째, 호기심과 모방 심리입니다. 집사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집사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애정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저 컵을 아끼는 걸 보니 저 안에 뭔가 좋은 게 들어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물컵의 형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고양이는 수염이 닿지 않는 넓은 그릇을 선호하는데 사람의 물컵이 의외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리나 도자기, 재질이라 냄새도 없고요. 만약 냥이가 유독 집사님의 물컵을 좋아한다면 냥이 전용으로 비슷한 모양의 넓은 유리컵이나 머그컵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냥이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절대 혼내지 마시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음수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냥이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자, 이제 음수량 관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사에게는 인풋만큼이나 아웃풋을 확인하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감자와 맛동산, 즉 냥이의 대소변을 체크하는 것이죠. 특히 소변은 냥이의 신장 건강을 알려주는 아주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매일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소변의 양, 색깔, 냄새, 횟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 집사 생활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고양이의 소변은 옅은 노란색, 즉 맑은 맥주 색깔을 띱니다. 만약 소변색이 너무 진한 호박색이라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물처럼 너무 투명한 소변을 아주 많이 본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는 만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증상, 단뇨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거나 줄어드는 것, 소변에서 아주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 혈액이 섞여 분홍빛을 띠는 것, 혈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등은 모두 방광염이나 요로개 질환, 신장 질환의 위험 신호입니다. 매일 감자를 캐는 시간은 단순한 청소 시간이 아니라 우리 냥이와 소통하고 건강을 체크하는 소중한 문진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그릇부터 정수기, 습식사료, 놀이, 화장실 체크까지. 신장 건강 지키기,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잖아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린 양이가 다음과 같은 레드 플래그, 즉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다음 단요. 물을 마시는 양과 소변량이 눈에 띄게 증가. 이것은 신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둘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잘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계속 빠진다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구토 및 식욕 부진. 신장 기능이 떨어져 몸에 요독이 쌓이면 구토나 메스꺼움을 느껴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넷째, 심한 구취.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독한 냄새가 난다면 요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섯째, 기력 저하와 무기력함.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잠만 자고 그루밍도 하지 않고 불러도 반응이 없다면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보인다면 좀 더 지켜볼까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고양이의 하루는 사람의 며칠과도 같습니다. 망설이는 그 시간이 병을 키울 수 있어요. 즉시 냥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조기 진단과 치료만이 우리 냥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A 시간이에요. 첫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 마시는 양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면 신부전뿐만 아니라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사료를 물에 불려주면 음수량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건사료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고 사료의 향이 더 진하게 올라와 식욕을 돋우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불린 사료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30분 이내에 다 먹지 않으면 바로 치워주셔야 합니다. 셋째, 수염이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도 넓은 물그릇을 좋아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염 피로감은 없겠지만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경계하며 물을 마시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넓은 그릇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넷째, 여행 갈 때 자동 급수기는 괜찮을까요? 단기간이라면 괜찮지만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동 급수기는 물이 고여 있어 신선도가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펫시터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매일 신선한 물로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양이 백과사전이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냥이들의 생명수,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왜 고양이에게 음수량 관리가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냥이를 물 마시는 하마로 만들 수 있는지 확실히 아셨죠?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사님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우리 냥이의 건강 수명을 1년, 5년, 어쩌면 10년까지도 늘려줄 수 있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켄따가의 셔틀이 아닙니다. 냥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지식을 갖춘 수호 집사로 레벨업 하신 거예요. 오늘 배운 꿀팁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우리 냥이가 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녀석들은 새로 산 정수기보다 병이 물을 더 좋아할지라도 우리가 녀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물 안 마시는 냥이를 둔 집사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양생을 만들어 가자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 양이의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최고의 비법은 555이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